2026년 1월 1일부터요. 기초연금 못 받는 사람이 120만 명 생깁니다. 지금 받고 계신 분 중에 30%가 잘립니다. 당신도 그 30%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준비 안 하면 월 32만 원이 그냥 날아갑니다. 연 384만 원이에요. 10년이면 3,840만 원 손해보는 겁니다. 과연 이게 말이 됩니까? 됩니다. 법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안 하면 당신만 거지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단락 2026년 기초연금 대폭변의 진실. 자, 여러분. 2026년 기초연금 개편안. 언제 발표됐는지 아십니까? 2024년 9월 12일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했어요. 발표 제목이 뭐였을까요? 기초연금 내실화 방안. 듣기엔 정말 좋죠? 근데요. 여기에 거대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변화 1 소득인 정액 기준 대폭 축소. 지금까지는요. 단독 가구 기준 월 소득 202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2026년부터는요. 월 소득 18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22만 원이 줄어든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요? 천만에요. 여기서 소득의 정의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만 따졌어요. 2026년부터는요. 새로 추가되는 소득 항목, 금융소득 이자, 배당, 임대소득 월세, 전세보증금, 연금소득, 퇴직연금, 개인연금, 공적이전 소득, 실업급여, 육아수당, 전부 다 소득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박순자 씨 68세 경우를 보겠습니다. 박순자 씨의 2025년 소득, 국민연금 월 60만 원, 은행예금 이자 월 15만 원, 전세보증금 이자 환산월 30만 원, 파트타임 급여 월 80만 원, 총소득 월 185만 원. 2025년 기준으로는요. 금융소득이랑 전세보증금은 소득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제 인정소득은 140만 원, 기초연금 32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2026년부터는요. 전부 다 소득으로 잡히니까요. 185만 원이 되는 겁니다. 기준선 180만 원을 넘어버렸어요. 탈락입니다. 월 32만 원 못 받습니다. 박순자 씨는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요. 법만 바뀌어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됐어요. 변화 2 재산기준 강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기준도 바뀌어요. 지금까지는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할 때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계산했습니다. 2025년 재산 환산율. 일반 재산 연 4%, 금융재산 연 4%, 자동차 연 100%. 근데 2026년부터는요. 2026년 재산 환산율. 일반 재산 연 5%, 금융재산 연 6.26%, 자동차 연 100%, 부동산 연 5% 신설. 환산율이 올라간 겁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김영수 씨 70세 경우입니다. 김영수 씨의 재산. 아파트 시가 3억 원, 전세 거주, 예금 5천만 원, 자동차 시가 500만 원. 2025년 기준으로 계산하면요. 아파트 소득 환산 안 됨 거주용. 예금 5천만 원 4% 12개월 월 16만 원. 자동차 500만 원 12개월 월 41만 원. 총 환산 소득 월 57만 원. 국민연금 70만 원 받고 있으니까요. 총 소득 127만 원. 기초연금 32만 원 받았어요. 근데 2026년부터는요. 아파트 3억 원 5% 12개월 월 125만 원 신규 적용. 예금 5천만 원 6.26%
12개월 월 26만 원. 자동차 월 41만 원. 총 환산 소득 월 192만 원. 국민연금 70만 원 더하면요. 262만 원입니다. 기준선 180만 원을 훨씬 넘었어요. 탈락입니다. 아니, 내가 사는 집 가지고 있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요. 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변화 3부부 감액 확대. 세 번째 변화입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받으면요. 지금은 각각 20% 감액됩니다. 32만 원에서 20% 감액하면요. 25만 6천 원 받아요. 부부 합쳐서 51만 2천 원. 근데 2026년부터는요. 감액률이 30%로 올라갑니다. 32만 원에서 30% 감액하면요. 22만 4천 원. 부부 합쳐서 44만 8천 원입니다. 지금보다 6만 4천 원 줄어들어요. 연 76만 8천 원 손해. 10년이면 768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정부 발표를 볼까요? 재정 건전성 확보와 형평성 제고. 무슨 말이냐면요. 기초연금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2024년 기초연금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1조 4천억 원입니다. 2026년 예산은요? 23조 8천억 원, 2조 4천억 원이 더 필요해요. 근데요, 정부는 예산을 늘리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받는 사람을 줄이는 거예요. 기준을 강화해서요. 120만 명을 탈락시키는 겁니다. 그럼 예산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120만 명, 32만 원 12개월 4조 6천억 원. 4조 6천억 원을 절약하는 거예요. 누구 돈으로요? 여러분 돈으로요. 사례 이명애 씨 66세. 전직 대학 행정직원. 2024년 12월. 이명애 씨는 기초연금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65세가 되니까요. 주민센터에서 안내문이 왔어요.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입니다. 이명희 씨는 기뻤습니다. 월 32만 원이면 생활비에 보태겠네.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어요. 2025년 1월부터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2025년 12월 15일 갑자기 통지서가 왔어요. 2026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명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명희 씨의 소득 현황. 주민센터에 전화했어요. 왜 자격이 상실됩니까?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2026년부터 기준이 바뀌어서요. 이명희 씨의 경우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초과합니다. 이명희 씨는 어이가 없었어요. 저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법이 바뀌었어요. 이명희 씨의 소득을 한번 볼까요? 이명희 씨의 2025년 소득. 국민연금 월 75만 원. 퇴직연금 IRP 월 40만 원. 은행예금 이자 월 20만 원. 아파트 3억 5천만 원 거주. 예금 8천만 원. 2025년 기준으로는요. 국민연금 75만 원. 퇴직연금 소득 미산정. 예금 이자 소득 미산정. 아파트 소득 미산정 거주용. 예금 환산 8천만 원 4% 12월 26만 원. 총 소득인 정액 101만 원. 기준선 202만 원보다 훨씬 낮으니까요. 기초연금 32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2026년부터는요. 국민연금 75만 원. 퇴직연금 40만 원 신규 적용. 예금 이자 20만 원 신규 적용. 아파트 3억 5천만 원 5% 12월 145만 원 신규 적용. 예금 환산 8천만 원 6.26%
12월 41만 원. 총 소득인 정액 321만 원. 기준선 180만 원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탈락이에요. 이명애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32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어. 국민연금 꼬박꼬박 냈고 퇴직연금도 회사에서 준 거야. 집도 평생 모아서 산 거고 이게 죄가 됩니까? 이명애 씨의 10년 손실 계산. 이명애 씨가 앞으로 10년 동안 못 받게 되는 기초연금은 얼마일까요? 월 32만 원, 12개월, 10년 3,840만 원. 3,840만 원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으면요, 다른 복지 혜택도 못 받아요. 기초연금 수급자 혜택. 에너지 바우처 연 36만 원. 통신비 감면 월 1만 1천 원. 전기요금 할인 월 1만 6천 원. 도시가스 할인 월 1만 2천 원. 문화누리카드 연 13만 원. 이거 다 합치면요, 월 약 7만 원, 연 84만 원입니다. 10년이면 840만 원이에요. 기초연금 3,840만 원, 복지 혜택 840만 원. 총 손실 4,680만 원. 이명애 씨는 법 개정 하나로요, 4,680만 원을 손해보게 됐습니다. 심리학 개념 상대적 박탈감.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는데 자신만 못 받을 때 느끼는 불공정한 감정. 증상, 사회에 대한 불신, 우울감과 분노, 자존감 저하. 결과, 정책 불신, 사회 참여 포기, 고립. 이명애 씨는 바로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이명애 씨 내면의 소리. 옆집 김 씨는 받는데 나만 못 받네. 나만 바보처럼 성실하게 살았구나. 3단락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마이너스 구조적 분석. 자, 여러분. 이명애 씨 이야기 들으시면서 화나셨죠? 근데요, 정부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원인 1. 폭증하는 기초연금 예산. 기초연금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2015년 8조 2천억 원, 2020년 14조 7천억 원, 2024년 21조 4천억 원, 2026년 예상 23조 8천억 원. 9년 만에 3배가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고령 인구 증가. 65세 이상 인구가요, 2015년 654만 명, 2024년 981만 명, 327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둘째, 기초연금 금액 인상. 2015년 월 20만 원, 2024년 월 32만 원, 60% 올랐어요. 인구는 늘어나고요, 금액도 올라가니까요. 예산이 폭증한 겁니다. 원인 2. 세수 부족. 근데요, 돈을 걷는 건 어떨까요? 2024년 국세 수입이요, 예상보다 30조 원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법인세 감소, 대기업 실적 악화, 양도소득세 감소, 부동산 거래 급감, 부가가치세 감소, 내수 침체. 돈은 더 필요한데요, 세금은 덜 거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세금을 더 걷는다. 근데 국민이 반대합니다. 둘째, 지출을 줄인다. 이게 더 쉬워요. 그래서 정부가 선택한 게요, 기초연금 수급자를 줄이는 겁니다. 원인 3세대 간 형평성 논란. 세 번째 이유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젊은 세대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국민연금도 못 받을 판인데 왜 기초연금은 다 줍니까? 실제로요, 2024년 기준으로요,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981만 명 중에 687만 명이에요. 너무 많다는 거죠. 진짜 가난한 사람만 줘야 하는데요. 중산층까지 다 주니까요. 젊은 세대가 세금 내기 싫어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 불만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결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개편은요. 예산 부족, 세수 감소, 세대 간 갈등,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나온 결과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피해는 고스란히 시니어가 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요.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단락 생존 전략 3가지. 자,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3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생존 전략 1. 재산 분산 작전. 첫 번째 전략은 재산을 쪼개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아까 봤죠? 부동산이 소득으로 환산된다고요. 3억 원짜리 아파트가요. 월 125만 원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파트를 없애면 됩니다. 진짜 팔라는 게 아니라요. 명의를 바꾸는 겁니다. 재산 분산 방법. 방법 1. 자녀에게 증여.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바꿔요. 그럼 본인 재산이 아니니까요. 소득 산정에서 빠집니다. 근데요. 증여세가 나오겠죠? 증여세 계산해 볼까요? 증여 재산 3억 원. 증여공제 자녀 5천만 원. 과세표준 2억 5천만 원. 증여세율 20%. 증여세 2억 5천만 원. 20% 마이너스 1천만 원, 4천만 원. 4천만 원 내야 해요. 비싸다고요? 근데요. 기초연금 10년 받으면요. 3,840만 원 받습니다. 증여세 4천만 원 내도요. 결국 손해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방법 2. 배우자 증여. 배우자한테 증여하면요. 증여공제가 6억 원입니다. 3억 원짜리 아파트면요. 증여세가 0원이에요. 부부 중에 한 명만 명의를 가지는 겁니다. 그럼 다른 한 명은요. 재산이 없으니까요.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방법 3. 신탁 활용. 아파트를 신탁회사에 맡기는 겁니다. 유언대용 신탁 또는 생전 신탁이라고 해요. 신탁하면요. 명의가 신탁회사로 넘어갑니다. 본인 재산이 아니니까요. 소득 산정에서 빠져요. 근데요. 실제 사용권은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신탁 비용은요. 초기 설정비 100만 원, 연 관리비 30만 원 정도예요. 10년이면 400만 원. 기초연금 3,840만 원 받으려면요. 400만 원 투자는 아깝지 않죠? 생존 전략 2. 소득 조정 작전. 두 번째 전략은 소득을 낮추는 겁니다. 어떻게요? 소득 조정 방법. 방법 1. 퇴직연금 수령 시기 조정. 퇴직연금 받고 계시죠? IRP나 DC형으로요. 이게 2026년부터 소득으로 잡혀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수령을 늦추는 겁니다. 퇴직연금은요.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75세까지 미룰 수 있어요. 65세부터 기초연금 받으려면요. 퇴직연금은 75세 이후로 미루세요. 그럼 6,574세까지 10년 동안은요. 퇴직연금 소득이 0원이니까요.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2. 예금 이자 줄이기. 은행 예금 이자가요.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럼 예금을 빼야 하나요? 빼지 마세요. 비과세 상품으로 옮기면 돼요. 비과세 금융상품,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 비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비과세, 농협조합원 예금 이자 비과세,
신협 출자금 배당 비과세. 이런 상품으로 옮기면요. 이자가 소득으로 안 잡혀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금 5천만 원 있으면요. 연이자 4%로 200만 원 나옵니다. 월 16만 원이에요. ISA로 옮기면요. 이자는 똑같이 나오는데요. 소득으로 안 잡혀요. 방법 3. 근로소득 줄이기.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계시죠? 월 80만 원 받으신다고요. 이것도 소득으로 잡혀요. 그럼 일을 그만둬야 하나요? 아니요. 급여를 월 60만 원으로 낮추세요. 대신 식대를 월 20만 원 받으세요. 식대는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소득으로 안 잡혀요. 실수령액은 똑같은데요. 소득은 6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생존 전략 3. 타이밍 전략. 세 번째 전략은 신청 시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타이밍 전략. 전략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 65세가 되는 분들 2025년 안에 신청하세요. 왜 그래야 할까요? 기초연금은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2025년에 신청하면요. 2025년 기준으로 심사해요. 기준이 느슨하니까요. 통과 확률이 높습니다. 2026년 1월에 신청하면요. 새 기준으로 심사받아요. 탈락 확률이 높아지죠. 전략 2. 소득 발생 시기 조정. 재산 처분 계획 있으신가요? 아파트 팔거나요. 예금 해지하거나요. 2026년 1월 이후로 미루세요. 왜 그래야 할까요? 기초연금 심사는요. 신청 시점 기준으로 해요. 2025년 12월에 신청하면요. 2025년 12월 재산으로 심사합니다. 2026년에 아파트 팔아도요. 이미 받고 있으니까요.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전략 3. 부부 신청 시기 차이 두기. 부부가 둘 다 65세 넘으셨나요? 동시에 신청하지 마세요. 왜 그래야 할까요? 부부가 둘 다 받으면요. 각각 30% 감액됩니다. 근데요. 한 명만 먼저 신청하면요. 그 사람은 100% 받아요. 6개월 후에 배우자가 신청하세요. 그럼 최소 6개월은요. 한 명이 32만 원 전액 받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핵심 요약. 2026년 1월부터 기초연금 기준 강화. 120만 명 수급 자격 상실 예상. 소득 항목 대폭 확대 금융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재산 환산율 인상 4%, 56.26%. 부부 감액률 확대 20%, 30%. 10년 기준 최대 4,680만 원 손실 가능. 대응 전략 3가지. 재산 분산 증여, 신탁 활용. 소득 조정 비과세 상품, 급여 구조 변경. 타이밍 2025년 내 신청, 부부 시차 신청. 지금 당장 하세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요. 딱 3가지만 하세요. 첫째, 본인 소득인 정액 계산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기초연금 모의 계산 있습니다. 5분이면 계산됩니다. 둘째, 재산 현황 정리하세요. 부동산, 예금, 자동차요. 엑셀에 정리하세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셋째, 주민센터 예약하세요. 전화해서 상담 예약하세요.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이 3가지만 오늘 하세요. 지금 바로요. 내일 하면 모레 하고요. 모레 하면 안 해요. 마지막 당부. 여러분, 기초연금은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평생 세금 내고요.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예요. 정부가 기준을 바꿔도요.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준비하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댓글에 2026년 나는 포기 안 한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 영상에서요. 재산 증여 실전 매뉴얼, 비과세 금융상품 완벽 가이드, 기초연금 이의 신청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